네, 안녕하세요. 오늘 스타벅스 창업 카페 3회차 온라인 실전 창업 특강 자금 조달 교육을 진행하게 된 업드림 코리아 이지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 창업팀들의 투자 및 자금 조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어떻게 창업을 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받았는지, 그리고 창업필드는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자금 조달 방식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회사 소개부터 저는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금 조달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 순서는요. 제 소개에서부터 저희 스타트업 용어 일단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과연 스타트업은 무엇인지, 그리고 자금 조달은 어떻게 받는 것인지, 그리고 투자란 무엇인지, 그리고 투자 중에서 또 크라우드 펀딩은 또 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요. Q&A 질의응답은 제외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타트업에 대해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은 이게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말인데요. 스타트업은 말 그대로 처음 미국에서 나왔다고 해요. 저도 얼마 전에 실리콘밸리 미 서부 쪽에 다녀왔는데 그쪽에서 처음 이제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이제 팀들, 흔히 뭐 5년차 미만 팀들을 많이 그렇게 부르는데요. 작은 프로젝트성 이렇게 프로젝트를 했다가 이제 빵 터지거나 이렇게 로켓처럼 클 수 있는 회사들을 대부분 이렇게 스타트업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신생 회사고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찾아 나서는 데 주력한다는 점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다 스타트업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저희도 스타트업 필드에서 뛰고 있는 그런 팀입니다. 자, 이거는 타임카페에서 나온 알고 보면 정말 쉬운 스타트업 용어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좀 보기 쉬우시도록 과연 스타트업이 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준비한 자료입니다. 한번 하나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타트업 용어,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스타트업 용어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엑셀러레이터라는 게 있죠. 엑셀러레이터. 많은 분들이 이제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면 엑셀러레이터가 뭐예요? 과연 엑셀러레이터는 뭘까요? 막 이렇게 많이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해주세요. 자, 엑셀러레이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자, 뭐냐? 우리 자동차 엑셀 밟죠? 이렇게 밟으면 쭉 나가고 그런 식으로 뭔가 구동적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창업 아이디어나 아이템만 존재하는 그런 초창기 회사들에게 그들에게 공간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요. 자금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요. 마케팅을 해 주기도 하고 홍보를 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그 C레벨 이상의 비핵심 업무들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엑셀러레이팅 회사들이 되게 많은데요. 뭐 스파크 국내 거기서부터 다시 갈게요. 네네. 하시면은 소리가 묻혀. 네네. 국내에는 스파크랩이라는 회사들도 있고요. 대부분 뭐 MI 소셜 컴퍼니라던가 그런 초창기 엑셀러레이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벤처 캐피탈이 있습니다. 벤처 캐피탈은 과연 뭘까? VC. 사람들이 많이 VC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VC가 뭐예요? 뭐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VC는 말 그대로 벤처 캐피탈입니다. 자금이라는 거죠. 기술력도 있고 인력도 있고 장래성도 있어요. 그러나 이들의 뭔가 자금적이나 경영적인 기반이 약해서 일반 금융기관, 그러니까 은행이죠. 은행으로부터 융자받기 어려운 벤처기업에 주식을 투자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돈을 투자하고 자금을 투자하고 이제 지분을 받는 형태의 그런 회사들을 벤처 캐피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뭐 소프트뱅크라던가 뭐 SK도 있고요, 한화도 있고요, 대기업들도 많이 하고요. 굉장히 많은 VC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대부분 은행에서 왜 자금을 융자받기 어렵죠? 왜 은행 금융기관으로부터 왜 자금을 받기 어려웠나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도 실제로 진행을 해보면 은행에 융자를 신청하면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는 데까지 평균 한 뭐 짧게는 3주, 길게는 한 2달 정도까지 걸립니다. 그러면 자금의 순환이 빠를까요? 느릴까요? 굉장히 느리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빠른 투자와 지분으로 인해서 빠른 성장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벤처 캐피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엔젤 투자가 있습니다. 엔젤 투자는 과연 뭘까요?
엔젤 투자는 말 그대로 천사입니다. 은행에 가서도 돈을 빌려주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VC에서도 저희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근데 어떤 개인이 와서 뭐 대가 없어? 혹은 너가 원하는 주식의 형태대로 우리한테 주식을 줘. 그럼 내가 너한테 투자를 해줄게. 그래서 되게 천사 같은 투자라고 해서 엔젤 투자라고 하고요. 이 창업 필드에서는 대부분 팅커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찾기가 어려워서 네, 팅커벨을 얘기를 하는데 주변에 엔젤 투자가 있으면 정말 정말 좋은 거죠. 그래서 엔젤 투자를 받는 회사들은 대부분은 정말 미래가 촉망하거나 혹은 정말 인맥거리를 잘하신 대표님들이 그런 엔젤 투자를 되게 잘 받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엔젤 투자입니다. 자, 그러면 유니콘. 네, 유니콘 과연 뭘까요?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유니콘. 많은 분들이 유니콘을 꿈꿉니다. 네. 유니콘은요,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인 스타트업을 말한대요. 네. 우리나라 유니콘 누가 있을까요? 자, 우리나라의 유니콘은 뭐 쿠팡, 뭐 와디즈, 여러분 흔히 아시는 뭐 배달의 민족, 미국에서는 우버, 에어비앤비, 핀터레스트, 슬랙, 에버노트, 뭐 중국에 우리가 흔히 아는 샤오미, DJI, 굉장히 많은 유니콘들이 있죠. 많은 스타트업들은 유니콘을 꿈꿉니다. 내가 유니콘이 되고자 하고 내가 유니콘이 되어서 1조 이상의 가치를 가진 회사를 만들고 싶어 하죠. 그래서 상상 속의 동물이다 그래서 유니콘이란 말을 하고요.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가보시면 입구에 유니콘 동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일단 스타트업 용어들이 투자와 관련된 스타트업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조금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아마 제가 되게 쉬운 부분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 자금 조달에는 어떤 방식이 있고 자금 조달은 과연 어떤 게 좋은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부 지원 사업을 받고 싶어 하세요. 정부 지원 사업 어떻게 해야 되죠? 정부 지원 사업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죠? 정부 지원 사업은 뭐가 있죠? 많이 물어보세요. 정부 지원은 막 갚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부 지원은 어떤 조건이 걸리지 않나요?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부 지원 사업이고요. 자, 굉장히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네, 뭐 창업도약 패키지, 신창업 융자 사업, 그다음 창조 관광 발굴 및 육성 사업, K 글로벌 스타트업, 그다음에 뭐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 뭐 또 청년 창업 사관학교, 굉장히 많은 창업 관련된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들의 특징은 뭘까요? 그들이 그 조건과 그 요건에 맞다면 그들에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돈을 얼마를 쓰겠다, 어떤 목적으로 쓰겠다라는 게 명확하다면 그거를 어떤 목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지 정확하게 내가 전달을 하면 그 금액만큼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뭐 작게는 1,000만 원에서부터 크게는 막 1, 2억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정부 지원 사업은 갚아야 될까요? 안 갚아야 될까요? 대부분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죠. 반면에 단점은 뭐냐면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충대충 써가지고 이렇게 돈만 받으려는 그런 헌터들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경계해야 될 1순위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어떤 아이템이고 나는 과연 어떤 지원 기관에 내가 이 지원 사업이 가장 잘 맞을까. 그래서 업드림 코리아 하면 저희는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사회적 기업을 희망해서 시작했고 지금 또 인증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을 받은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 그럼 아니야 나는 좀 기술 기반 아니면 나는 좀 청년 기반이야 그러면 청년 창업 사관학교. 그래서 보시면 K 스타트업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많은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씩 꼭 검색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K 스타트업 그래서 네이버나 다음에서 K 스타트업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다른 사업들이 되게 많죠. 네, 뭐 해양수사 레저 관광부 뭐 초기 창업 패키지, 엑셀레이팅 예비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3년차 이상은 창업 도약, 초기에는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전에는 예비 창업자 패키지, 굉장히 많은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효과적으로 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네, 창업 성장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정부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뭐 엄청 많죠? 네, 되게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맞는 거를 K-스타터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네,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창업 성공 패키지 중에서 청년 창업 사관학교 개요 만 39세 미만의 청년 아이템과 뭐 그런 기술을 보유한 창업이에요. 최대 지원 금액 1억 원. 청년 창업 사관학교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면 학교에서 교육도 이수하고 공간도 주고 창업할 수 있는 자금까지 지원해주는 굉장히 좋은 원스톱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렇게 공고 신청에 들어가시면 K-스타트 홈페이지예요. 보시면 공고 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2017년 창업 선도대학, 2020년, 2021년 창업 선도대학, 창업자 패키지 모집 뭐 이런 공고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확인하시면 되고요. 네, 공고문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뭐 지원 신청, 현황, 그 다음에 공고 관리, 그 다음에 현재 진행되는 상황들을 이 홈페이지 내에서 볼 수 있고요. 네, 청년창업 사관학교 또 홈페이지에도 있고 K-스타트 홈페이지에도 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 저희가 받은 거 뭐 사회적 교육과 육성 사업, 그다음 뭐 예비 창업가, 뭐 창업 후 뭐 2년 미만 기업, 그다음에 재도약하는 사람, 뭐 지원 예산, 그다음에 지원 해당되는 내용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아이템이 맞는지 이 공고문을 잘 보셔야 돼요. 네. 공고문이 곧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이템이 과연 내 아이템은 어떤 건지. 네,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벤처 캐피탈도 받을 수 없고 은행에서 자금을 융자받을 수도 없다면 저는 이 정부 지원 사업이 가장 좋은 선택. 정부 지원 사업만 받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면 저는 정부 지원 사업을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쓸 에너지가 없다, 나는 무조건 창업으로 성공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바로 이렇게 VC로 넘어가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스타트업 대출입니다. 사람들이 스타트업 대출이 되나요? 이런 걸 막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스타트업 대출이 되나요? 뭐 정부 지원 사업 받기 너무 까다로워요. 서류 쓰기 너무 어려워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스타트업 대출에 대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신용보증 기금입니다. 사람들이 대출이라고 하면 뭔가 못 갚으면 어떡하지? 밀리면 어떡하지? 이자가 너무 세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요.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한 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신용보증기금은 국가에서 지정한 기관, 지원 기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이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창업가다라고 하면 이 사람에게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친구들끼리도 보증 쓰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친구들한테 야, 나 대출 받아야 되는데 은행에서 보증인을 데리고 오래. 내가 못 갚으면 대실 갚을 사람을 찾아오래. 그럼 친구들을 보증을 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만 그러면 관계가 깨지겠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기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을 평가합니다. 당신은 되게 신뢰관계가 좋네요. 뭐 핸드폰 요금 같은 거 밀린 적도 없고 뭐 미납 요금도 없고 되게 신용이 좋은 사람이네요. 신용이 높은 사람이네요. 제가 당신이 창업한다 그러면 제가 당신에게 5천만 원 한도까지 제가 보증을 서드릴게요. 당신이 못 갚으면 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엄청 좋은 제도죠. 그 인원이 못 갚으면 그들에게 1차 방어막이 되어주는 거예요. 신용보증기금. 자, 굉장히 많은 보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셨죠? 뭐 4.0 스타트업 보증이라 그래서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뭐 AR, VR, 뭐 로봇공학, 뭐 3D 프린팅, 헬스케어, 바이오 산업, 차세신수대. 여러분들이 이런 아이템이 있다면 4.0 스타트업 보증에 해당됩니다. 최대 2, 3억까지 보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보증서를 이쪽에서 끊어줍니다. 그럼 각각 은행에 가서 보증서를 내면 그 금액만큼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 내가 보증서 줄 기관이 있기 때문에, 나를 증빙해 줄 기관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나는 그 정도의 기술은 없어요. 하지만 나는 창업 5년차 미만의 39세 미만입니다. 그러면 매출액의 한 분야 중에서 50% 이상이 특수 분야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거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스펙트럼이 넓죠. 2030. 그래서 내가 20, 30대라면 나는 이거를 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 검색하신 다음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4.0이나 2030 등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걸 꼭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는 기술보증기금입니다. 아, 나는 4.0도 안 되고 2030도 안 돼. 근데 나 기술은 너무 뛰어나. 나는 로봇도 만들 수 있고, 혹은 나는 뭐 어플리케이션도 개발할 수 있어. 그러면 기술보증기금에서도 이런 대출 프로그램을 진행해 줍니다. 네. 자, 그래서 첫 번째로요, 그 창업기업을 선정하고요. 두 번째 평가 상담을 하고요. 세 번째는 자료 수집을 하고요. 네 번째 때 기술 평가를 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기술이 있어?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정말 이 기술은 특허도 등록이 돼 있어? 이제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네. 시도하기 전까지는 모르는데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노리고 막 나한테 오면 내가 대출받게 해줄게 이런 사람들도 많은데요. 저는 창업가들이 직접 이런 거를 또 진행하셔야 된다고 또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보증제도란 과연 뭘까요? 보증제도. 제가 계속 보증 말씀드렸는데 보증이라는 말이 되게 이렇게 거리감이 있잖아요. 좀 거부감이 들고. 네. 보증제도는 담보 능력이 미약한 기업.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지원을 받으려면 항상 뭔가 담보를 걸으라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행에 갔습니다. 난 집도 없고 차도 없어요. 근데 돈 1억 빌려주세요. 빌려줄까요? 안 빌려주죠. 근데 담보를 걸면 빌려줍니다. 여러분들 이름으로 된 뭐 집이 1억짜리가 있어요. 담보 있으신가요? 저 1억짜리 집 있어요. 그럼 그 담보로 대출을 해줘요. 여러분들이 통장에 돈이 5천만 원 있어요. 그럼 그 5천만 원을 담보로 5천만 원을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보증이라는 건 뭐냐면 담보를 걸 수 없는 사람이 내가 보증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보증을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인원을 보증 세우기 불편하기 때문에 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의 기술이나 내 기술 혹은 뭐 신용 같은 거를 토대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업들이 빠르게 자금이 순환되고 건전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들이 또 수익을 낼 수 있고요. 그들이 담보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못 갚으면 기술보증기금은 대출을 주식으로 전환해 주기도 하고요. 투자로 전환해 주는 거죠. 그런 좋은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또 대출 기관 중에 또 뭐가 있을까요? 보증기관 중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뭐 중기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네,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기관인 거죠. 네, 지원 규모를 보십시오. 매년 뭐 몇 조가 넘죠. 몇 조가 넘는 금액이 이들에게 자금이 지원되는 겁니다. 네. 왜 이들에게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할까요? 네. 중소기업이 활성화돼야 스타트업이 활성화돼야 그들이 안정적으로 자본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정부 지원 사업이었고요. 두 번째 투자가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스타트업 투자판입니다. 네. 표를 보실까요? 네. 엑셀러레이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 K 스타트업, 뭐 D3 주빌리, 뭐 스파크랩, 네.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네. 쿨리지 코너. 네. 그다음에 또 그 밑에 보시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시리즈 A. 네. 시리즈 A를 투자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시리즈 A를 투자하는 기관들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시리즈 B 투자하는 기관들이 있죠. 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네. NHN, 네이버죠. 네. 뭐 포스코, 굉장히 많고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네. 거버먼트, 정부기관이 있습니다. 정부기관들도 투자를 하고 지원을 많이 해요. 네. 서울시 청년창업센터, 산업통상자원부, 신용보증기금, K-스타트업, 그리고 그 밑에는 네트워크, 스타트업을 네트워크하는 네, 그런 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그 밑에 미디어 채널, 뭐 플랫폼들이 뭐 벤처스퀘어, 이제 스타트업 소식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죠? 코워킹 스페이스. 코워킹 스페이스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미국의 코워킹 스페이스. 미국의 대표적인 코워킹 스페이스는 네, 위워크가 있죠. 우리나라에도 코워킹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네, SK 상생혁신센터. 네, 아까 정부 기관 중에 서울특별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네, 이런 것도 코워킹 스페이스를 지원합니다.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해 준다는 거죠.
2017년에 투자받은 판입니다. 네. 뭐 이커머스, 뭐 푸드테크, 핀테크, 뭐 헬스케어, 뭐 컨텐츠 굉장히 많은데요. 2011년도 팀들이 여러분들이 알만한 팀이 많아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기 뭐가 있을까요? 저기 중앙에 보이시나요? 네. 푸드테크에 뭐가 있죠? 네. 요기요. 네, 요기요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여기어때. 네. 그 다음에 마케팅 회사도 있고요. 뭐 유틸리티, 게임, IoT, 네, 뭐 이커머스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쿠팡,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이 알만한 회사들이 다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떠한 컨셉을 가지고 어떠한 투자를 받았는지 볼 수 있는 표 같은 거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10 밀리언 달러 이상 투자받은 회사들입니다.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회사들이 되게 많죠. 티몬, 지그재그, 네, 소카, 또 뭐가 있을까요? 쿠팡, 직방, 토스, 네, 야놀자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뭐 미미박스처럼 이렇게 큰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보고 따라가시면서 투자 금액을 계속 모아서 10억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시는 것도 전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B2C와 B2B로 또 나누기로 하고요. 아까 그 표를 계속 나누는 거예요. B2B는 뭘까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그러니까 기업이 기업이랑 이렇게 자금을 주고받는 거예요. 개인에게 파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예로 뭐 캐시 슬라이드. 캐시 슬라이드는 돈은 내가 쓰는데 왜 B2B죠? 네. 그들은 광고 회사로부터 돈을 받잖아요. 뭐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가 그들에게 광고비를 주고 광고를 여기다 올려도 돼. 그러니까 비즈니스의 대상이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다른 사업체라는 거죠. 그럼 비즈니스 투 컨슈머는 뭘까요? 뭐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고객들에게 차를 판다면 B2C가 되는 거죠. 네. 그런 개념입니다.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제 하드웨어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M&A, 인수합병된 회사, IPO, 네. 상장한 회사들이죠. 네. 상장한 회사들 중에 뭐가 있을까요? 데브 시스터즈 뭔지 아시나요? 데브 시스터즈 무슨 회사일까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쿠키런 많이 하셨죠, 게임. 네. 쿠키런 만든 회사가 데브 시스터즈입니다. 게임 회사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특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금 조달 세 번째 방법. 네. 정부 지원 사업이랑 네, 투자, 벤처 캐피탈, 엔젤 투자, 엑셀레이터 이런 거 말고 세 번째 이제 크라우드 펀딩. 대중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행위를 나타내는 건데요. 업드림 코리아는 제가 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저희의 세바시 영상을 아마 보여드리겠지만 업드림 코리아는 크라우드 펀딩에서 누적 펀딩이 약 18억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되게 신기해하세요. 벤처 캐피탈 투자도 받았지만 그 전에 이미 펀딩을 15억 원 이상 받을 정도로 펀딩을 되게 많이 잘한 팀인데 과연 크라우드 펀딩이 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진행했던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네, 첫 번째 착한 생리대 산들산들. 이거는 뭐냐? 우리 회사가 생리대를 만들 거야.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게 투자해줘. 그럼 우리 회사가 지분을 줄게. 벤처 캐피탈이랑 되게 비슷한 거죠. 우리에게 돈을 주면 내가 지분을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선 좋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뭘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의사결정권이 굉장히 다양해진다는 거고요. 반대로 장점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투자를 해줌으로 인해서 내 편인 사람들이 되게 많아진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투자를 해주면 제가 단순히 지분을 주는 게 아니고 리워드, 제품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작년에 가장 화제가 됐던 세종 여권 케이스, 여권 케이스에 골룡포 마크를 넣어서 굉장히 한 5억 정도의 이제 펀딩을 기록한 이제 세종 여권 케이스라는 제품이고요. 작년도에 백팩 중에 가장 많이 팔렸던 유니백이라는 제품이고요. 네. 그 다음에 착한 생리대 산들산들. 네. 저희가 또 생리대 만드는 회사로서 굉장히 잘 성장할 수 있게 해줬던.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약 7개의 제품으로 약 17억 정도의 펀딩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 누적 펀딩은 17억 2천만 원이고요. 이거는 크라우드 펀딩 팀 중에서 상위 0.00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굉장히 펀딩 실적이 높은 팀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투자를 받았고 어떠한 강점이 있는지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투자형과 리워드형, 저희의 지분을 주기도 하고 저희가 리워드를 주기도 하는 두 가지 펀딩에서
모두 단일 프로젝트 중에서 1억 이상의 펀딩을 갖고 있는 팀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리워드와 투자형 다 한. 그래서 투자형으로 산들산들 생리를 만들겠습니다. 하나 사면 하나가 기부되는 생리를 만들고 싶어요 라고 전달해서 지분 투자를 받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그 투자받은 돈으로 제품을 생산해서 또 저희에게 투자를 해주시면 저희가 산들 생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또 리워드형 펀딩으로 또 1억 이상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성공한 다 굉장히 좋은 예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크라우드 펀딩을 한번 이해해 볼게요. 과연 크라우드 펀딩은 뭘까? 많은 사람들이 이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자, 크라우드 펀딩은 여러분들이 그 개개인들의 심리를 되게 잘 이용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할 수 있었는지 많은 사람들은 물어보시는데요. 저희는 이 서포터들을 분석하면서부터 펀딩을 잘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펀딩을 잘할 수 있었는지 한번 그 심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남성과 여성의 소비되는 금액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자, 흔히 말해서 많은 분들은 스트레스 받았을 때 소진되는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성이 스트레스 받았을 때 쓰는 돈 뭐가 있을까요? 여성이 스트레스 받았을 때 소비하는 비용에 뭐가 있을까요? 맛집, 디저트, 코스메틱, 핸드백, 주얼리, 네일아트, 헤어, 뷰티, 필라테스를 등록하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습니다. 자, 남성의 이 스트레스 받아서 소비하는 돈 뭐가 있을까요? 남성들은 두 가지의 소비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성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쓰는 돈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바로 술입니다. 술. 저는 술을 하지 않는데 실제로 친구들과 술 먹는 자리에서 쓴 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두 번째, 남자들이 많이 쓰는 돈 뭘까요? 남자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가장 많이 쓰는 돈. 게임일까요? 가전기기일까요? 아닙니다. 남성들은 친구랑 있을 때 가장 많은 돈을 쓰는데요. 네. 왜 과연 이 친구란 말을 할까요? 자, 보세요. 남성들이 게임을 할 때 혼자 하고 싶어서 게임을 할까요? 아니요. 남성들은 꼭 게임 내에서도 뭔가 접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대결을 하거나 같이 팀을 모아서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요. 남성과 여성의 소비 패턴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저희 회사에서 디자이너분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기분이 나쁘대요. 그래서 너 왜 기분이 안 좋아? 이랬더니 자기가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자기랑 똑같은 옷과 똑같은 호수의 화장품을 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기분이 안 좋대요. 그래서 제가 그게 왜 기분이 안 좋아? 화장품 회사에서 그거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거 너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 그래도 기분이 나쁘대요. 뭐냐? 내가 다른 사람과 똑같은 걸 공유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오후에 축구를 하러 갔습니다. 자, 축구를 하러 갔는데 한 동생이 축구화를 안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형님 저 축구화 좀 빌려주세요. 이래갖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축구화 저 뭐 살까? 이랬더니 다 자기랑 똑같은 축구화를 사래요. 그리고 실제로 축구 끝나고 걔를 태우고 실제로 축구화 사는 데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같이 가서 골라줘요. 그래서 저 무슨 색깔 사야 될까? 이랬더니 저는 그냥 사실 여자처럼 다른 색깔 컬러를 할 줄 알았는데 이 축구화를 산 형들이 다 나랑 똑같은 색깔 사다, 나랑 똑같은 색깔 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색을 사야 될까요? 그 동생이 그렇게 물었을 때 사람들이 모두가 자기랑 똑같은 걸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축구팀 15명 중에서 8명이 똑같은 축구화를 사게 됐습니다. 뭐냐? 공유하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한 거죠. 이 크라우드 펀딩의 성향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10,000원짜리라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 10,000원짜리 포인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필요해요. 이 기능이 되게 좋습니다. 10,000원이래요. 지금 크라우드 펀딩에서 누적 펀딩에 한 18억 정도 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나왔습니다. 5,000원이래요.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5,000원이고 이거는 더 많은 기능도 있고 평생 AS도 해주고 이거는 하나 사면 하나 더 주겠대요.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거는 펀딩액이 지금 70만 원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제품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떠한 제품을 하실까요? 17억 정도짜리 혹은 70만 원짜리? 네. 여러분들은 대부분 17억짜리로 가겠죠. 이게 뭐냐면 크라우드 펀딩의 안정의 심리라는 거예요. 뭐냐? 내가 어떠한 사람들과 반대의 길로 가서 리스크를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독특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독일 월드컵 때 기억나시나요? 네. 독일 월드컵 때 보시면 우리나라는 독일은 우리나라를 비기기만 해도 16강에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비겨도 16강에 못 올라가. 이미 16강에 거의 실패했을 때입니다. 우리는 이겨도 16강에 못 올라가요. 근데 우리가 독일을 이겼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로 이겼는데 그때 독일인들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신나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댓글에 그런 말을 적더라고요. 내가 너를 잘 되게 할 수는 없지만 망하게 할 수는 있다. 네, 이게 약간 논개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리스크를 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리스크는 다른 사람에게 줄수록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와디즈랑 플랫폼을 보시면 첫 번째 잘 됐던 아이템들을 분석해 볼게요. 첫 번째 잘 됐던 아이템 뭐가 있을까요? 전동 킥보드, 배낭, 또 뭐가 있을까요? 노트북. 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다 남성들이 사용하는 아이템군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크라우드 펀딩은 초창기에 남자의 비중이 80%였습니다. 여성의 비중이 20%였어요. 근데 이 남성들의 소비성, 공유하려는 성향과 리스크를 지지 않으려는 성향이 만나면서 초창기에 잘된 펀딩들이 공유가 일어나면서 펀딩이 한쪽으로 몰리기 시작하고 그 펀딩들이 큰 금액을 찍으면서 펀딩 필드가 되게 크게 확장됐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홈페이지를 볼게요. 남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100칼로리 대 진한 녹차 아이스크림을 먹나요? 먹지 않죠. 남성들이 얼굴을 세안하는 용품을 사나요? 사지 않죠. 근데 저게 메인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저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저렇게 메인에 저런 아이템들이 올라왔을까요? 저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여성의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여성의 비중이 거의 40%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무서운 게 뭐냐? 남성의 60%의 소비성을 여성의 40%의 소비성이 이긴다는 거예요. 여성의 소비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있습니다. 뭐 빵집, 카페, 뭐 식물원, 동물원, 뭐 박물관, 미술관, 예술관, 네일아트, 백화점, 쇼핑, 네일아트, 주얼리, 필라테스 등등 여행,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여성의 소비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습니다. 이 여성의 소비 스펙트럼이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 크라우디, 텀블벅, 오마이 컴퍼니, 해피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소비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크라우드 펀딩을 굉장히 잘 공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향만 잘 공략하신다면 여러분들은 VC한테 주식을 주지 않고도 굉장히 성공적인 크라우드 펀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크라우드 펀딩이 확대되는 과정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 많은 분들이 업드림 코리안 어떻게 그렇게 펀딩이 잘 돼요? 업드림 코리안 항상 했다면 펀딩이 잘 되네요. 되게 항상 잘 돼서 부러워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왜 시작했는데 펀딩이 안 오르죠? 저는 시작했는데 펀딩이 잘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크라우드 펀딩이 확산되는 과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뭐라고 적혀 있어요? Core, you and your team. 네, 뭘까요? 펀딩을 가장 첫 번째 사야 하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바로 당신과 당신의 팀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펀딩인데 우리 팀은 그냥 공짜로 주지 뭐. 아니요. 우리 팀도 펀딩을 안 할 정도의 제품이면 펀딩을 열심히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팀원들조차도 사고 싶은 아이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서부터 잘못된 거죠. 많은 창업팀들은
어떠한 제품의 기획이 상대방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만들었을 때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만들어 놓고 잘 팔고 싶어 해요. 잘 안 되죠. 사람들이 원하는 걸 만들지 않는데 어떻게 잘 팔립니까? You and your team 당연히 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첫 번째 degree가 들어옵니다. 누굴까요? Friends, family, 기존의 your friend. 뭐냐? 친구들, 가족들, 내 기존의 팬들이 첫 번째 디그리를 먹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들이 그걸 먹어줘야 됩니다. 그들이 그걸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이 파이는 커져요. 첫 번째 원이 적으면 두 번째 원도 작습니다. 자, 왜 이 첫 번째 걸 먹어야 되냐? 자, 보세요. 트렌드 디그리를 볼게요. 뭐라고 적혀있죠? Friends of friends. 뭐예요, 이게? 내 친구의 친구들. 첫 번째 디그리를 먹은 친구들의 친구들이 두 번째 파이를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작정 그냥 시작하자마자 대중들이 들어오길 바래요. 자, 근데 대중들은 언제 있어요? 3 degree, the crowd. 세 번째 디그리가 더 crowd인 거예요. 첫 번째 코어랑 friends, family, 기존 팬들이랑 내 친구의 친구들이 코어 1, 2단계를 만들어줘야 확산이 돼야 제 세 번째 더 crowd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펀딩을 그냥 열어놓고 시작하면은 펀딩이 대박 나길 바래요. 대박이 날까요? 아니요, 대박이 안 나죠. 대박이 절대 안 나죠. 여러분들이 이 확산 과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처음 이 화면 기억하시나요? 네, 투자 및 자금 조달.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엎드린 코리아는 어떻게 17억이나 하죠? 엎드린 코리아는 어떻게 하면 항상 잘 되죠? 네. 항상 저에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엎드린 코리아는 정부 지원 사업에 항상 떨어졌는데도 이제 투자도 받고 크라우드 펀딩도 잘 하시네요. 저희가 펀딩을 했다면 기본 거의 억 단위거든요. 뭐 작은 프로젝트들도 있어요. 캠페인으로 여는 이렇게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프로젝트들도 있지만 뭐 안 돼도 뭐 최소 1000만 원, 2000만 원, 뭐 잘 되면은 뭐 한 막 2, 3억씩 됩니다. 엎드린 코리아는 항상 했다면 어떻게 그렇게 억대가 터지나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왜 대단한 기록이냐고 물어보시면 국내 크라우드 펀딩 필드에서요 1000만 원 이상 되는 펀딩을 기록한 프로젝트들은요 전체 프로젝트들에서 1%도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프로젝트들이 항상 1000만 원 이상 달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람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펀딩이 그렇게 잘 되나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첫 번째 진행했던 프로젝트입니다. 딜러 프로젝트는 아쉽게도 목표 금액을 달성하지 못한 채 2015년 11월 30일 종료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외우고 있어요. 네. 뭐냐? 저는 처음 펀딩을 했을 때 45,000원이란 기록으로 제 펀딩은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망할 거라 그랬어요. 엎드린 코리아는 무조건 망할 거라 그랬습니다. 국내 최악의 기록이에요. 이 45,000원을 깬 사람이 없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이 깨셨으면 좋겠어요. 네. 깨졌을까요? 안 깨졌을까요? 네. 아무도 깨지 못했습니다. 저는 45,000원이라는 기록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국내 최악의 기록. 사람들은 모두가 저한테 안 될 거라 그랬어요. 제가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보세요. 2억이 넘는 펀딩액을 달성하기도 하고요. 네, 그런 큰 펀딩 기록을 달성하기도 하고요. 작년에는 국내 백팩 단일 프로젝트 중에서 또 최고의 크라우드 펀딩 역사상 최고의 최다의 최고 많은 서포터를 기록하는 네, 크라우드 펀딩을 열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제가 그때 사람들이 하지 말라 그랬을 때 안 했더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네, 제가 실패했나요? 아니요, 실패하지 않았죠. 네, 왜냐? 될 때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45,000원으로 펀딩했을 때 사람들이 하지 말라 그랬을 때 안 했더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네. 누가 성공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네. 정말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건 정답이 없습니다. 네, 정말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펀딩이 잘 되면 어떻게 해요? 만약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네. 누가 성공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내일 펀딩으로 만약에 막 5억, 10억을 달성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펀딩이 100만 원으로 안 돼서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성공하고 실패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가지시고요. 사람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대표님은 성공하셨네요. 대표님은 항상 되게 잘 되시네요. 어떻게 하면 펀딩이 그렇게 잘 되죠? 어떻게 하면 VC한테 투자를 그렇게 잘 받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당당하죠? 네. 늘 저한테 가장 많이 묻는 주제세요. 대표님은 어떻게 성공하셨어요? 네.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과연 성공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그런 성공이라는 게 뭘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었던 거예요. 당신은, 여러분은 왜? 도대체 왜 이 일을, 창업을, 크라우드 펀딩을, VC 투자를, 스타트업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일을 왜 하시나요? 돈을 벌고 싶어서? 돈이 되시나요? 2명의 월급을 주기 위해서는 한 달에 최소 7, 800 이상을 벌어야지 사무실 월세, 핸드폰비, 인터넷 전화비, 가스비, 수도비, 2명 월급, 컴퓨터 구매 한 달에 1,000만 원을 겨우 벌어야 2명의 월급, 3명의 월급을 겨우 주는 거예요. 내가 한 푼도 안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창업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일을 왜 하냐는 거죠.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투자, 자금 조달 다 좋아요. 크라우드 펀딩 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과연 여러분들은 왜 창업을 시작하셨냐는 거예요. 왜 투자를 받고 싶어 하시죠? 제가 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저희 투자 기관들이 하나같이 저를 평가했던 원인은 뭐냐? 당신을 보고 투자한다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투자하고 싶다고 말할 만큼 매력적인 혹은 그런 사명을 갖고 계신 분들이신가요? 여러분들은 왜 창업을 하시나요? 왜 앉아있죠? 왜 이 일을 하시죠? 돈을 벌고 싶어서? 그냥 생각 없이 하다 자려고? 사업가가 사업을 안 하는 사람보다 평균 7년 빨리 죽는데요. 여러분들은 7년 빨리 죽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든 일을 왜 하냐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미션이라고 말합니다. 소명이라고 얘기하죠. 돈 벌고 싶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돈이 안 되면 때려친대요. 근데 돈이 안 돼도 이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소명을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크라우드 펀딩을 받을 때, 투자를 받을 때, 은행에 찾아갔을 때, 정부 지원 사업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소명을 가지고 창업을 했다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여러분들은 그런 소명을 갖고 계신 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그 미션을 찾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으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누굴까요? 네, 마크 주커버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를 좋아하거나 존경하지 않는데요. 저 사람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VJ가 주커버그 씨 옷장에 왜 이렇게 똑같은 옷이 많나요? 라고 물었는데 저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침에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하는 에너지조차 일에 쏟고 싶습니다. 저는 아침에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할 정도의 에너지가 없어요. 왜냐면 그것마저도 일에 쏟아야 되기 때문이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적어도 일에 미쳐있지만 무슨 옷을 입을까조차는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조차 고민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했던 얘기입니다. 최고의 회사들은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동기에서 비롯됩니다. 그 대상이 어느 한 지역, 한 장소들일지라도 말이죠.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국민들이 탈 수 있는 차가 없어서 일본에서 자동차 부품들을 사와서 조립해서 처음 국민들에게 제공하던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미친듯이 대출받아서 그 일을 하시겠나요? 안 하겠죠. 한국 야쿠르트, 전쟁 직후에 고아들이 자꾸 죽으니까 야쿠르트에 설탕을 타서 아이들에게 먹이던 회사입니다. 크라운 베이커리, 전쟁 고아들에게 빵을 나눠주던 회사. 삼양라면, 소고기 국물로 아이들에게 먹을 수 있는 걸 주던 회사. 낮은 가격으로 먹을 수 있는 걸 주던 회사. 그런 회사들이 지금의 큰 회사로 성장했다는 거죠. 회사를 실제로 창업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창업 과정에서 정말 어려운 일들에 부딪히게 되잖아요.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팀원들이 나가기도 하고요. 싸우기도 하고요.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요. 대출이 안 나와서 자금이 흐름이 막히기도 합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건
자신이 하는 일의 중요성을 믿는 것, 곧 여러분이 하는 일의 중요성을 믿는 것과 자신이 하는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를 주고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를 주고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곧 최고의 회사들을 만들어낸다고 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회사들이 투자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꼭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여러분들이 투자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지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크라우드 펀딩 필드에서 여러분들의 소명으로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자 및 자금 조달,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눠봤고요. 정부 지원 사업, 청년 창업 사관학교, 사회적 교육성 사업, 2030, R&D 사업 등등 K-스타트업 굉장히 많은 걸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 투자 및 자금 조달. 과연 엑셀러레이터는 뭔가, VC는 뭔가, 엔젤 투자는 뭔가, 그럼 그 투자는 어떻게 받는가, 투자판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리고 대출, 그럼 내가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중기청, 기술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기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담보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얘기를 나눠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크라우드 펀딩, 대중으로부터 내가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펀딩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강연 이렇게 정부 지원 사업, 대출, 그 다음에 투자, 크라우드 펀딩 4가지 전달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래서 오늘 강연 되게 무거운 강연 아니니까요. 편하게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꼭 성공적인 창업 필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스타벅스 창업 카페 실전 창업 특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스타벅스 창업 카페를 재밌게 시청해 주셨다면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있는 참여 인증 링크가 있거든요. 거기에 접속하신 후에 이벤트 꼭 참여하시고요. 스타벅스 창업 카페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창업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앞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도 간간히 또 스타벅스에서 여러분들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만나기도 하는데요. 이번엔 코로나라 만나지 못했지만 다음에 대구든 서울이든 어느 지방이든 경남이든 전국 곳곳의 스타벅스에서 여러분들 또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고 또 인사드리는 사회적 기업 업드림 코리아의 이지웅이 되겠습니다. 저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신 분들은요, 아마 이 영상으로 송출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세바시 이지웅 검색하시거나 유튜브에 그냥 이지웅 검색하시면 관련 자료가 많이 나오시니까요. 궁금하신 거 영상 보시고 또 저한테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고요. 이 다음에 여러분들 꼭 다시 창업 필드에서 그리고 정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이지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